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특히 SBS BG앱 다운로드 받으셔서 시청하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주식 정보까지도 체크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제 뉴욕 증시가 후반에 그래도 다행히 좀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좀 시원스러운 반등이었는데 백악관에서 뭔가 추가 관세 발표가 없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또 가격 조정이 10%가량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보여줄 시점이어서 또 반등을 보여준 건지 사실 이유 찾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예. 지표는 그다지 좋지 못했잖아요. 지표는 안 좋았죠. 예. 지표는 안 좋았는데 월가에서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SNS에서 그냥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CNBC에서 아예 그렇게 보도를 아예 했죠. 보도를 예. 그렇게 했고 우리 또 뭐 굿모닝 마켓에서 야전이 대표의 예. 말도 소개했지 않습니까? 예. 다음번에 또 혹시나 관세 관련해서 무슨 엄포가 나오는데도 시장이 오르면은 바닥 네. 잡은 거다. 아, 뭐 그런 식으로까지. 근데 사실 주요한 종목들 그리고 뭐 나스닥 종합 지수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위클리 차트로 보시면은 어쨌거나 금요일 날 그 급반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티스트들은 눈이 반짝할 만한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아, 전부 그래요? 아래꼬리가 달려가지고 네. 단기간에 많이 급락한 상황에서 과매도 국면에서 아래꼬리가 달리니까 근데 지금 또 모르겠어요. 지금 지수선물 흐름은 또 약하네요. 여전히 변동성은 큰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이분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레그넘 투자자문의 이춘광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대표님. 금요일까지도 장이 빠지고 뉴욕장 뭐 위클리로 이렇게 낙폭을 크게 했으면은 좀 월요일 방송 부담스러우셨겠다 우리 대표님, 그죠? 근데 뭐 벌써 이런 지가 한 2달 됐지 않습니까? 네, 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따 소개해드리겠지만 단기 변동성은 이제 좀 피크아웃을 하는 기간에 진입하지 않았나. 변동성은? 물론 네. 이번 주에도 그렇고 다음 주 제가 볼 때 한 4월 2일까지는 보편 상호관세가 이제 어느 정도 딱 세팅이 되는 네, 시간 네, 아니겠어요? 네. 그때까지 좀 차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뭐 하루에 지난주 월요일은 사실 저는 뭐 해묵은 얘기가 돼버렸지만 이해가 안 되는 하락장이었거든요. 하루에 막 4%씩 빠지는. 네네. 주말에 대통령이 뭐 나 경기 그냥 뭐 나 몰라 뭐 이런 식의 멘트에 그렇게까지 반응할 시장은 아니었지만 네. 그런 시장은 이제는 조금 벗어나는 단기적으로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좀 지표를 좀 볼게요. 지금 미시간대 3월 소비자 심리지수 나왔고 또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도 나왔잖아요. 좀 하나씩 체크해 볼까요? 네네. 뭐 미시간 컨슈머 예. 그 인덱스 그러니까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뭐 컨피던스 인덱스, 익스펙테이션스 인덱스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근데 네네. 아주 안 좋았죠. 그러게요.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는 많이 떴고 네. 뭐 심리 지표 기대 지수는 또 많이 떨어졌고 그런데 뭐 관세라는 이 어떻게 보면 이 작금에 관세가 모든 그 지수를 다 덮어버리는 지금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연초 계절성하고 맞물려서 이게 뭐 당연히 이런 심리 지표들은 당연히 안 좋겠거니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포트폴리오를 이제 이번 주에 저희도 뭐 유럽이라든가 조금 가미를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큰 흐름에는 아직은 뭐 대세의 지장은 없다. 펀더멘털 입각에서 볼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1년 미시간대 그 물가 지표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오른쪽에서 보시는 빨강색 같은 경우는 많이 이렇게 쑥 떨어지는 걸로 나오잖아요. 네네. 미국 같으면 이 지표라는 게 공화당 지지자들 또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구분해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예,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이걸 보고 이제 파티선 퍼셉션이라고 하는데 네. 공화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네. 많이 떨어지는 걸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조차도 그렇게 100% 신뢰할 만한 지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거는 무슨 뭐 인플레이션 기대에 대한 설문조사보다도 트럼프가 정당 지지도하고 비슷한. 좋으니 나쁘니 무슨 네. 뭐 지지율 그래프 같습니다. 네. 공화당 쪽에서는 저렇게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떨어지는 만큼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봐야 되고 민주당에서는 인플레이션 엄청 올라갈 거야라고 예상하는 거고. 그렇죠. 아, 그러니까 당파성이 여기도 좀 당파성이 예, 보인다. 보인다. 그래서 제가 늘 뭐 이미 해먹은 표현이지만 네. 이런 기대 지표 또는 심리 지표가 예. 펀더멘탈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지난 2년 적어도 네. 2년 동안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크게 이렇게 향후에 이제 방향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는데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의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죠. 어찌됐건 사실 그동안 이제 뭔가 소프트 데이터, 심리 지표가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 네, 주셨으니까. 저희는 그런 입장을 아직은 견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하드 데이터는 어떻게 나오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주 예. 3월 NFIB 스몰 비즈니스 인덱스라고 해서 네. 중소기업 낙관 지수라고 네, 네, 하잖아요. 네. 한 달 전에 이제 이게 103, 104 수준까지 가면서 굉장히 높은 수준. 근데 지난주에 발표된 게 103에서 101로 떨어졌습니다. 네. 101로 떨어졌지만 뭐 그래프에서 보시는 대로 역사적으로 아주 센 수준에서 아직 머물러 있고요. 이것도 역시 그 소기업이라든가 자영업자들한테 설문조사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에 대한 영향이 좀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이고 우리가 또 그 지금 이제 관세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 관세의 망령 때문에 우리가 이 하드 데이터를 좀 등한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 3월 12일 날 13일 날 발표된 CPI, PPI 소비자 네네.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예쁘게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질 데이터, 하드 데이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노동시장 졸투 보고서 발표됐죠. 지난주 3월 11일 날 아주 뭐 저는 노동시장은 적어도 지금 골디락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대로 자발적 퇴직 늘어났고 구인 공고, 채용률, 구인 숫자 늘어났고 해고 수도 줄었고 그러니까 자발적 퇴직이 지금 숫자가 많이 늘어나서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미국 시장 같은 건 독특하게 자발적 퇴직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이잡 마켓에서 네.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졸투 보고서 고용 시장 아주 좋게 나왔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목요일 날 노동시장을 실시간으로 가장 잘 보여줍니다. 이 보시면 그 22만 2천 건 지난주에 네. 22만 건으로 좀 줄었고 예. 사실은 컨티닝 저블리스 클레임이라고 그래서 2주 연속 실업자 이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지난주보다 살짝 떴는데 그거조차도 숫자가 190만 건에서 189만 7천 건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면서 지난 목요일 날 187만 건이니까 이것도 하향 그러니까 줄어드는 숫자로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노동시장 양호한 상황 네.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기대 심리라든가 이게 소프트 데이터하고는 다르게 하드 데이터는 아직은 괜찮다. 물론 조금 길게 우리가 보면 지금 이제 1월, 2월 수치들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이 물가라든가 또 수입 물가 이런 거에 되려면 2월 걸 반영하는 이제 3월 걸부터 봐야죠. 저희가 뭐 대답을 회피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네. 실제 반영이 되는 이제 3월 걸까지 봐야 뭐 물론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또 리테일 세일 소매 판매 네네. 발표되잖아요. 지난달에 소매 판매 많이 꺾여서 그렇죠. 우려했지만 그 일주일 있다 발표된 실제 가장 중요한 개인 소비 지출 PCE는 또 꺾였지만 또 개인 소득이 늘어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2월 달 아마 이번 주 발표된 소매 판매는 평년 수준을 회복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월가에서도 살짝 그런 어떤 시황들이 보이거든요.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에서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진짜 바닥을 갖다가 확인하고 또 올라가는 건지 이렇게 좀 조정 장세에서 어느 정도 들쭉날쭉하는 거기서의 기술적 반등 차원인지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서로 논란들이 많더란 얘기죠. 각자 이제 보는 시각은 다르겠는데 그 부분이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변동성 구간이라고 하는 게 저는 기본적으로 좀 낙관주의자입니다. 네. 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날 대팀은 좀 기술적인 대팀 아닌가.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기본적으로 변동성은 잦아들진 않을 텐데 이 강도 그러니까 뭐 하루에 4%씩 빠지고 뭐 예. 이런 시장은 이제는 좀 지나간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은 좀 들고요. 예. 뭐 여전히 4월 2일까지가 이제 적당한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 금요일 날 또 재밌는 게 아까 소개시켜 주셨지만 척슈머 예. 또 마찬가지였고 뭐 예산안 이런 것들도 일단 한숨은 돌렸지 않습니까? 네. 이제 펀더멘털에 관련된 이런 소식들은 그래도 아직은 뭐 여전히 뭐 긍정적인 예. 그런 입장이라는 생각 그리고 야데니 설립자께서 아까 소개해 주셨던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한마디 했을 때 그때도 불구하고 시장이 오르면 그걸 바닥이다라. 그러니까 참 이런 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글쎄. 느낌은 좀 들죠. 그러니까요. 네. 예. 적당한 이제 차피한 시장은 뭐 4월 2일까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될 건데 그 강도 또는 정말 어이없는 이런 하락장은 이제는 좀 지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주로 본 이제 시큐지스 같은 경우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네. 그런 것들 보고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예, 말씀하셨죠. 변동성은 좀 잦아드는 시장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주 한 주간만 봐서는 금요일 날 그렇게 반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결국 주간으로 하락 마감이고
우리 코스닥은 뭐 한 0.9%가 넘으니까 1% 가까운 상승 마감이고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좋고 중국은 더 좋고 네. 뭐 이런 상황이 유럽도 좋고요. 유럽도 좋고 네 맞아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분위기가 보면은 오늘 아침에 개장하면은 우리 국내장에서 미국장 영향으로 상승 출발하면은 그러겠죠. 바로 그때가 또 좀 줄일 타임이다. 이런 또 얘기들이 또 많아요. 그런 표현이 그만큼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좀 결여라 할까? 예. 아직은 이 관세라는 방정이 지배하고 있다. 셀더 립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현지에서는. 셀드 립이라고 그래. 립이 이렇게 단기로 확 도약한다는 뜻이잖아요. 원래 우리는 이제 바이 더 딥. 바이 더 빠지면 사라인데 이제 반대로 셀더 립 확 떴을 때 이렇게 좀 떴을 팔아라 때. 뭐 이런 표현. 그러니까 아직은 좀 여전히 관세가 지배하는 이게 심리적으로 조금 불안한 시기라는 것이죠. 이게 뭐 중장기적인 어떤 저점이다라고 우리가 마음 놓기에는 아직은 좀 네. 앞서 스큐지수 말씀 주셨으니까 그래도 스큐지수가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요거 좀 더 쉽게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그래프 좀 보실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장 변동성을 보는 빅스 지수라는 게 있고 빅스 지수는 다시 소개해드리지만 그 S&P 500의 종가를 가지고 이게 얼마나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빅스 지수가 많이 떴다가 빅스 지수조차도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가장 설명력이 향후에 그 시장 한 달 정도의 내재 변동성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스큐 지수입니다. 제가 한 20년 동안 이걸 보고 있는데 굉장히 설명력이 높아요. 그래서 그때 소개해드렸지만 그 생소하시니까 다시 한번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옵션 시장에서 외가격, 그러니까 상승 방향이든 하락 방향이든 굉장히 그 도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가격에 매도자들이 옵션이나 풋옵션을 걸어놓는다는 얘기죠. 이제 그 매매량을 가지고 산출하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한 달 정도의 내재 변동성을 굉장히 잘 보여줘요. 지금 그래프 보시는 대로 가장 그 오른편에 스파이크를 쭉 하다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변동성의 강도는 좀 이제 잦아드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했었던 것이고 뭐 다행입니다만 그때 그 말씀 드린 이후로 이제 금요일 날 좀 반등을 해줬으니까 단기 어떤 그 극심한 변동성은 이제 좀 지나지 않았을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건 좀 내피셜입니다만 이 관세에 대한 것도 이제는 추가적인 어떤 악재, 새로운 어떤 내용은 다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더 최악의 어떤 관세 관련한 뉴스라는 것은 아까 이미 이것도 해묵은 소식이 돼버렸죠. 4월 2일 날 큰 거 온다 준비해라 지금 하워드 러트닉이라든가 스카페 센터라든가 이분 트럼프도 계속 그 미리 지금 워닝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리시프로컬 그때 관세라고 해서 보편 관세를 그냥 지금 현재가 미국이 그 실제로 전 거래국에 때리고 있는 관세 수준이 2.2% 수준이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주까지 한 8.9%까지 끌어올렸다고 그래요. 뭐 25% 때리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니까 그거를 제가 볼 때 한 12%에서 13% 정도까지 올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했는데 과연 지난주에 나온 보고서가 이게 지금 모든 수입품에 대한 미국 평균 가치에서 빨강색이 보편 상호관세를 때렸을 때 한 12%까지 되지 않겠냐라고 현지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텍스 파운데이션 자료를 갖고 그 보고서가 JP모건에서 나왔었는데 이 정도가 이제 그 어떤 관세에 대한 뭐 새로운 뉴스 이게 이제 끝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흔들렸다가 그 이후에 이제 저점이 형성하고 조금 올랐다가 실제 이 관세가 이제 이 성장률이라든가 뭐 실제 소비라든가 이런 거에 펀더멘탈하게 영향을 미치는 기간이 올해 한 중반 이후 지나면 실제 이제 경기도 좀 훼손되는 구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일기 때도 비슷한 패턴이었고요. 그걸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런 생각들을 하고 있죠. 좀 전에 나왔던 저 자막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더 이상 이제 미국이 다른 나라들한테 갈취당하지 않겠다 하는 이 표현 이걸 이렇게 보면은 그냥 뉴스 대충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 저 소리야 미국이 다른 나라들한테 그렇게 무슨 깡패처럼 향하면서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저게 또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보니까 관세율 적용하는 게 미국이 사실 또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부과당하고 있었더만요.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이 상대국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 아까 설명드린 데 2.2%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8.4% 평균 부과하고 있고 인도가 13%, 브라질이 6점 몇 프로인가 하여튼 5점 몇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울어진 조건에서 이제까지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그래? 미국이 그렇게 당하고 있었어 싶을 정도로
그래 되는데 어쨌거나 참 이래 보면은 후보 시절도 그렇고 대통령이 됐는데도 그렇고 어떤 언론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접근을 보면은 굉장히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아요. 말 한마디로 해도 똑같이 해도 보면은 아주 좀 묘하게 속된 표현으로 꽈서 표현도 꼬아서. 하고 헤드라인을 할 때 이제 이런 식인데 저는 그런데 휘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좀 업종별로도 좀 그동안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은 여기서 오히려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많이 빠졌던 쪽을 한번 들여다볼까 싶은 네, 생각도.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저도 비슷한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한 7, 8% 정도 YTD로 상승을 하는 추세였는데 지난주에 또 많이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그나마 플러스를 유지하는 게 빨간색을 보시면 되고요. YTD 연초 이후 수익률이니까 에너지나 유틸리티나 헬스케어, 부동산이 그나마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폭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지난주까지 S&P 500이 연초 이후로 한 12%, 13% 정도 빠졌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쯤이 이제는 낙폭이 좀 컸던 업종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눈여겨볼 타이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시도하고 있고 네. 그중에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저는 중소형하고 부동산 쪽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낙폭이 컸던 섹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조금 있긴 있었습니다.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부동산이 전체 섹터 자체가 한 4, 5% 정도 됐었는데 예. 이게 지금 1.43% 떨어졌으니까 일주일 만에 한 3, 4% 떨어진 것이죠. 이제 금리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거잖아요, 네네네. 부동산이. 예.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주까지 이제 10년물 금리가 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이런 추세였기 때문에 직격탄을 좀 맞았던 것이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이제 투자라는 게 뭐 일주일, 한 달 갖고 이런 관점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좀 길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6개월, 1년 볼 때 저는 부동산 중소형이 올해 연말에 가면 좀 웃을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생각난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 올해 하반기에 이제 실제로 효과라는 그 당근, 호재라고 하는 것이 규제 완화라든가 그 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 영향을 미치는 올 6월까지 합의 시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아마 감세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통과가 되든지 어떤 그림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뭐 여름 정도 한 3, 4분기 정도부터 이제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중소형 부동산 이런 친구들이 상당히 이 되팀 폭이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소비가 진짜 금년 들어서 제일 낙폭이 크네요. 네, 그렇죠. 아주 뭐 저 심하게 이미 빠졌죠. 이미 소비라는 게 내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관세 불안해 그러니까 많이 줄이는 것이죠. 하기야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뭐 저녁에 놀다가 집에 들어갈 때 택시 하나 부를까 하다가 이렇게 찍어보고 예상 요금 보면은 에이 전철 타고 들어가지 싶고 커피 한 잔을 뽑아도 이제 4,000원, 5,000원짜리 커피보다 3,000원대, 2,000원대 매장을 찾게 되더라고요. 네, 옳으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위축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소프트 데이터, 소비자 심리 이런 데 이제 나타나는 거고. 오늘 밤에는 소매 판매가 발표되는 것 같던데 2월. 아, 근데 이게 제가 네. 아까도 소개해드렸지만 소매 판매 평년 수준으로 회복을 할 거다라고 이제 계속 저는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참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해요. 그에도 불구하고 지지난주죠. PC 물가 발표되면서 같이 발표된 PC 개인 소비 지출을 네. 떨어졌지만 개인 소비는 또 개인 소득은 늘어났단 말이죠. 네, 네. 인컴은 또 늘어났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소비의 여력은 여전히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난달 것까지는 연초의 어떤 뭐 계절성, 뭐 한파 이런 것들 때문이었다면 이번에 오늘 나오는 지표는 그래도 플러스권으로 회복을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연준이 이제 수요일 날 화수 이틀 해서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이제 결과를 봅니다만 지금 연준이 이번에 움직일까요? 동결하겠죠. 동결. 네, 저는 시장에서 한 동결할 5월, 거고. 6월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예. 그때 실제로 뭐 하락을 시킬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때 정도가 타이밍이라고 봐야죠. 그 제롬 파월이 작년에도 계속 그런 얘기했습니다.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을 공통적으로 했고 네. 그 다음에 greater confidence라는 표현을 썼었잖아요. 이제 정책을 움직이는 분들이 한 달 한 달 데이터 가지고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신뢰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적어도 한 1, 4분기 월수로는 한 2, 3개월 정도 보고 이게 추세라고 확신이 들 때 반응을 하는 게 또 그게 신뢰성 있는 정책 행보 아니겠어요? 그 차원에서 보면 한 5월, 6월 정도가 뭐 내린다고 하면
이제 그때가 타이밍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올해 이번 주 목요일 날 중요한 것은 SEP라고 해서 그 갑자기 영화 생각이 하여튼 경제 전망 데이터를 발표를 하잖아요.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 네. 3, 6, 9, 12 네 차례 발표하면서 네. 나플라또 그때 전도표도 같이 발표하는데 올해 작년 12월 달 전도표는 올해 금리 한 2차례 인하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그 스탠스 또는 거기서 한 2~3차례 조금 더 그러니까 지금 관세 때문에 경제가 좀 훼손이 되면 더 인하할 수 있어라는 점이 찍히겠죠. 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온다거나 또 이 경제 실질 경제 GDP 성장률 포인트하고 PCE 물가를 같이 또 예상 테이블이 발표된단 말이죠. 네. 그런 것들을 좀 중시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더 중요한 건 늘 그렇지만 제롬 파월이 이제 회의하고 나서 미디어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경제 펀더멘탈은 여전히 나쁘지 않다. 노동시장도 괜찮고 이런 멘트가 나와주면 아마 주식시장은 거기에 조금 긍정적으로 반영할 겁니다. 아마. 지난번에 출연하셔서 이제 또 독일 쪽 좀 보신다고 하셨는데 네. 이 독일 쪽 상황을 좀 저희가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이긴 예. 하지만 실제 펀더멘탈은 여전히 부진은 예, 하긴 예.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GDP를 분해할 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빼기 수입에서 이 정부 지출 부분이 독일이 드디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이 EU 지금 뭐 한 30몇 개 회원국일 거예요. 네네. EU의 재정 준칙이라고 그래서 GDP의 3% 미만으로 재정 적자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공통된 규정이 있고 네. 그 중에 독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연간 정부 부채를 GDP 대비 0.35% 이상 늘리면 안 된다라고 아주 그 타이트하게 적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둬가면서 이 국방비와 인프라 투자를 더 향후 12년간 5천억 유로 정도 특별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기로 책정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벌써 얼마입니까? 연간으로 해도 뭐 몇백 조씩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경제 어떤 훈풍 내지는 그보다도 빨리 오는 관련 기업들의 관련 산업의 성장세는 좀 어느 정도 중장기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사무실 이제 가면 네. 이제 매매를 좀 반영할 생각입니다. 저희도 그쪽 분야를 조금 더 이제 그러니까 독일 쪽 방산기업 쪽이요. 예, 방산이든 뭐 소비 부분이든 소비, 산업 부분이든 예, 그렇게 좀 반영을 할 생각이고 네. 말씀이 나온 김에 지금 차트 보시면 재밌는 게 트럼프가 지금 저는 왜 이 단기 변동성에 이제 피크아웃을 좀 했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네. 정상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이 관세를 갖고 문제를 들고 나와서 진짜 뭘 위해서 이렇게 할 거냐는 거죠. 예. 실제 재정 수입을 재정 적자를 좀 줄이고 쓸도를 좀 뭐 줄이자. 뭐 이게 큰 대명제라고 하면 이제 국가별로 지역별로는 EU한테는 뭘 원할 거냐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나토잖아요. 나토에서 회원국들이 왼쪽에서 보시는 차트가 나토 회원국들이 독일부터 시작해서 GDP 대비 쓰고 있는 국방비 지출 현황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독일이 2.1%에 불과해요. 3%가 넘지 않거든요. 네. 네. 가운데 파이 차트 보시면 미국이 지금 754, 그러니까 754 빌리언을 쓰고 있다는 게 이게 GDP 대비 한 3.6%, 3.5%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토 유럽 국가들한테 요구하는 게 지금 야 니네 지금 뭐 잘해야 1%, 2% 쓰고 있는데 조금 더 늘려라. 그리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나토 국방비 소요되는 비용 중에 미국이 거기에 70%를 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주 그 좀 불합리한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거 다 안 쓸 테니까 니네가 다 써도 아니고 조금 분배를 하자. 우리가 너무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독일 소개도 아까 드렸고 네. EU 전체적으로도 회원국들이 지금 연간 향후 한 10년 동안 최소 8천억 유로를 쓰기로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그림 아니겠나. 예.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그 관세 관련한 막 협박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조금 잦아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죠. 아니 지금 저 원으로 나온 그래프를 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미국의 그 국방비 부담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게요. 예전에는 이제 냉전이라든가 러시아 억제 이런 것 때문에 네. 미국이 공격적인 스탠스를 취했을 거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근데 네. 이제는 얘기가 달라졌죠. 그때 소개해드렸던 대로 2010년 당시가 이 FTA가 막 유행하면서 그러니까 이 자유무역 시대가 정원을 구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때부터 사실 각자 도생으로 간 패러다임이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 큰 흐름에서 보면 미국도 이제 사실 2015년도부터 저는 미국이 유일하게 아팠던 구석이 에너지 자주고 이제 이루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미국도 우리가 가서 막 이거 다 막아줄게 이럴 필요가 좀 줄어들었다는 거죠. 정치 경제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런 스탠스의 지금 일환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 EU나 뭐 그 젤렌스키 막 그 네. 이벤트 있고 나서 영국이 다 소집을 했었잖아요. 그랬죠. 야 이제 우리가 이거 지원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 지원해줄 합의를 갖고 그 패키지를 갖고 미국에 가서 합의하자. 여전히 패권은 미국이라는 건데 네. 그 전에 이미 8천억 쓰기로 했고 독일 그 보수적이었던 독일도 국방비 쓰기로 했고 이게 트럼프가 진정 원하는 그림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네. 드는 것이죠. 네. 물론 이 큰 흐름에 뭐 캐나다나 멕시코 경제 규모가 일단 게임이 안 되고요. EU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네. 요 앞 그래프일 텐데 예. 미국이 지금 754 빌리언을 쓰고 있는데 나토 전체가 쓰고 있는 비용 여기서 규모가 미국이 353 어디예요? 빌리언입니다. 이 파 차트에서는 왼쪽 파 차트에서 미국은 안 나옵니다. 안 나토 나왔고. EU 아, 국가들이니까. 예. 그런데 지금 보시는 그 오른쪽에 지금 파이 차트 보이시잖아요. 예. 754.7 빌리언 저게 2024년 말 기준으로 미국이 쓰고 있는 나토에 쓰고 있는 국방비 지출 규모입니다. 아, 미국이 연안 쓰고 하늘색. 네네. 그 파이에서 연안 하늘색 말씀하신 네, 거죠. 네, 네. 예. 그런데 같은 나토 회원국들 전체 합이 353 빌리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기울어진 조건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제가 절대 친 트럼프 아닙니다. 트럼프를 두둔하자는 입장은 아니지만 예. 트럼프가 그렇게 계속 니네 써라 나 나토 탈퇴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견 이해되는 그러게요. 지금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 네. 돈을 저렇게 썼으면은 나토가 어떻게 보면은 냉전의 산물인데 옛날 소련이 있을 때 그 소련의 어떤 유럽 쪽으로 계속 그 진출을 막아보기 위해서 나토를 했고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뚝 떨어져 있는 대서양 건너 떨어져 있는 미국이 돈을 저만큼 대고 있다. 그러면은 뭐 딴 거 있습니까? 세상 원리. 내가 돈 이만큼 태우는데 너희들 내 말 들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은 안 듣겠다고 하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번에 네. 8천억 최소 쓰겠다. 쓰겠다. 이제 5천억 말 듣게 쓰겠다.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저는 그래서 트럼프 효과라고 봐요. 네. 이게. 그래서 이제 아주 그 정말 시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그 강한 어떤 레토릭 조금 잠잠해지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볼게요. 오늘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2,588포인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5% 오름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738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3.8% 강세가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6,8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지금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가 204,500원.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1%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335,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현대차 보합 예상되고요. 기아가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99,6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네이버 좀 보도록 할게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1.9%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는 212,2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1%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46,000원. 셀트리온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0.28%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707,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5% 상승 예상됩니다. 지난주 후반에 이 거래를 연속 강하게 좀 상승세를 보여줬고 오늘 추가적으로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398,000원. 에코프로비엠 HLB 지금 보합권 예상되고 에코프로가 1%랑 예상되죠. 호가는 59,200원. 레인보로보틱스가 0.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325,500원. 그리고 리가캠바이오가 보합 예상되고요. 삼천당제약 보합 예상됩니다. 코오롱티슈진이 0.58% 상승 예상되고 호가는 52,000원. 휴젤도 상승 출발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333,000원. 클래시스 오름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61,600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개장까지는 6분여가량 남았는데요. 일단 오늘 양시장 지금 호가 분위기는 좋습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예상되네요. 예. 그렇죠. 아마 오늘 관건은 개장 초 찍었던 저 레벨을 갖다가 장중에 더 높여갈 수 있느냐 아니면 자꾸 이제 상승폭을 갖다가 좀 줄이면서 흘러가느냐 하는 거고 이걸 갖다가 올라가는 것도 외국인 매수로 가주면은 조금 더 뭐 튼튼한 지수 반등이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아까 그 얘기를 또 이어가다 보니까 이 생각도 들어요, 대표님. 무슨 뭐 제국주의적 독재
뭐 이런 식의 표현까지도 막 쓰는데 트럼프의 집권 이후에 광폭 행보에. 근데 또 어떻게 좋게 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수족관에 아니면 저 뭐 통영이나 무슨 뭐 부산에서 이렇게 서울까지 오는 와중에 거기다 문어 한 마리나 메기 한 마리 넣으면 아주 그 화려해가 싱싱하다고. 매기 효과. 매기 효과. 그러니 지금 바이든 때 미국 생각해 보면은 지금 이거 집권하고 채 100일도 안 된 한 60일 됐나요? 이 사이에 지금 세상이 진짜 꿈틀거리지 않습니까? 네. 독일이 돌아왔다 그러고 뭐 전부 다 흉내내더만요. 뭐 그레이트 어겐 다시 위대하게. 네, 네. 독일이 이제 돈 쓰겠다 그랬죠. 그리고 뭐 하니 미국에서는 돈줄 미국발 뭐 돈 유동성 공급은 이제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은 유럽 쪽에서 돈 좀 풀고 중국도 뭐 형편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제도 또 일요일인데 뭐 말은 화려하더만요. 뭐 꼭 당장 뭘 해낼 것 같이 뭔 소리가 싶어보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하나도 없고 뭐 그런 식인데 그러면은 야 유럽은 차트 보면 엄청 높은데도 대표님은 더 여지가 있다고 보시는구나. 조금 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작년 한 중반부터 뜨기 시작했거든요. 그랬죠. 네. 그 전에는 사실 낮았어요. 네, 맞아요. 이제 네. 소장님 참 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해주셔서 반가워서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네. 작년만 놓고 비교를 해보자는 예. 거죠. 작년에 중국 시장, 유럽 시장. 예. 유럽 시장은 좀 얘기가 다르지만 근데 지금 트럼프가 딱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미국 시장은 조금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예. 사실은 2년 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초 이후만 보면 좀 한 10몇 프로 빠진 것처럼 보이지만 작년 초부터 이미 여전히 10% 이상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지금. 그런데 트럼프 정부 입각하고 지금 한 2달 지난 상태에서 유럽 폭등까지는 아니지만 견조하고 있고 중국도 이번 중국도 견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도 견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트럼프 덕은 아니겠지만 네. 트럼프 정부의 어떤 큰 스탠스가 예. 결국 이런 거죠. 이 패권 싸움에서 결국은 주적이 중국인데 이 중국하고의 사이를 벌려놓기 위해서 러시아를 우호적인 방향으로 그러면서 유럽한테는 스스로 이제 지킬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제공해줬고 뭐 계기를 제공해줬고 그거 덕분에 유럽 경기라든가 또는 뭐 국방비, 인프라 투자 하겠다고 했고 그걸 또 주식은 반영하는 것이고 네. 중국도 미국하고 이제 정말 저는 그래서 그 트럼프나 이 시진핑이 아주 그 고수끼리의 지금 신경전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뭐 유일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악재는 중국과 미국의 어떤 통상 전쟁이든 그게 중간에 뭐 극적으로 합의를 하든 일기 때는 그랬었거든요. 네. 어쨌건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내수 소비를 진작하면서 미국이 우리를 때릴 건데 예. 이걸 이제 좀 방어를 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 지금 뭐 딥식이라는 것도 아주 그 어떤 뭐 큰 흐름의 어떤 한 지류라고 보는데 뭐 덕분이든 하여튼 중국 시장도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꼭 트럼프의 어떤 이 스탠스를 비판만 할 것이 아니고 결국은 트럼프 때문에 올라갈 쪽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가는 차원에서 보면 저는 투자 기회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가 지금 뭐 사실 미국 증시가 최근에 조정을 받은 그 원인으로 뭐 여러 가지 경기 둔화 우려라든지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JP모건에서는 이게 헤지펀드 때문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저도 한 절반 정도는 그런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그 헤지펀드들이 상당히 예. 많이 움직입니다. 근데 헤지펀드들이 올해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헤지펀드 분들한테 죄송하지만 네네. 미국 헤지펀드 하우스들이니까 예. 시장을 잘못 봤어요 지금. 대부분의 헤지 전략들이 저희가 이제 57개 하부 운용 전략 중에 한 8개 정도 헤지 전략을 갖고 쭉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네. 성과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탔다는 거죠. 시장을 좋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쭉 빠져버리지 아하.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소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게 뭐 감마라고 하기도 하고 헤지 감마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거꾸로 걸어놨다가 이제 헤지펀드들이 자기네 포지션을 뉴트럴라이즈 하기 위해서 반대로 걸고 높게 걸고 뭐 이런 포지션들이 있단 말이죠. 가져 빠져버리니까 그걸 또 오히려 계속 팔아야 자기의 터지는 포지션이 중립화되거든요. 좀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것 때문에 지금 더 빠지는 감이 실제로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월가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지금 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현재 JP모건에서 이 자료를 내보냈습니다. 네. 그때 말씀드렸지만 JP모건이 이렇게 네네. 실제 운용이나 펀드 성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런 데이터 굉장히 가공 잘하거든요. 예.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정보를 예. 많이 갖고 있는 것이죠. 가장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탁 꺾여 올라가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이제 매도 포지션에서 롱 포지션으로 다 바꾸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롱 포지션을 바꾸는 그 헤지 펀드도 여러 이제 전략이 있는데 그 중에 펀더멘털 롱숏 매니저들이 이렇게 롱 포지션을 갖고 있다는 그러니까 바꾸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펀더멘털 움직임의 기준을 갖고 롱 포지션 또는 숏 포지션을 구축하는 친구들이 롱 포지션을 갖고 간다는 얘기는 이제 펀더멘털이라든가 뭐 가격 측면이든 시장을 좀 이 정도면 바닥이다라는 이런 전망을 하는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날 또 용수철 튀듯이 확 주식시장이 네. 떴고 네. 이런 해석들을 하는 쪽도 있다 하는 것을 네. 종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뭐 지표 얘기하고 실적 얘기합니다만 실제 하루하루의 어떤 그 꿈틀거리는 시장 움직임은 저 선수들이 선수들이 포지션을 어떻게 운영하냐에 달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선수들 포지션이 뭐 몇백억 이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많을 땐 몇 조, 몇십 조까지 가지고 움직이니까 아주 큰 영향을 미치죠. 근데 네. 저 친구들도 가끔씩은 터진다는 거. 알겠습니다. 올연초에 터졌다는 거라는 네. 말씀.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로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네, 3월 17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내내 좀 조정을 보였던 미국 뉴욕 증시가 이제 금요일 날 많이 반등해 줬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격적으로 봤을 때 10% 조정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내용들 나오면서 이제 과매도 구간이었죠. 그에 따라 좀 기술적 반등이라든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었고 사실 이날 나온 지표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3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2년 만에 최저였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 백악관에서 추가적인 관세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일단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어떤 출발인지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5% 올라갑니다. 2,590, 코스닥도 0.84% 상승하면서 740선입니다. 양시장 상승 출발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1.8% 올라갑니다. 55,700원이고 SK하이닉스도 1.47% 오름세로 207,500원, LG 에너지솔루션 지금 0.4% 상승하네요. 328,0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2% 올라갑니다. 1,064,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흘 만에 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가 지금 약보합입니다. 198,300원. 기아가 강보합권으로 99,700원이고 셀트리온 0.8%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187,6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1.3% 상승하네요. 46,100원이고 네이버가 0.9% 오름세입니다. 21만 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도 좋습니다. 2.5% 상승하면서 72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약간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98% 상승하면서 사흘 연속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39만 8천 원. 에코프로비엠도 올라갑니다. 지금 0.7% 오름세로 11만 3,300원. 사흘 만에 반등이죠. HLB 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7만 5,400원 선에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고 오늘 보니까 지금 6거래일 만에 반등이네요. 에코프로가 0.5% 떨어집니다. 59,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0.6% 하락하면서 31만 6천원. 삼천당제약 오늘 0.57% 올라갑니다. 19만 2,500원으로 이틀 연속 상승세고요. 휴젤 0.4% 올라갑니다. 33만 1,500원. 코오롱티슈즈는 2.7% 떨어집니다. 5만 300원이고 클래시스가 0.4% 오름세로 6만 1,600원. 리가켄바이오 소폭 상승 흐름 이어집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 흐름 좋습니다. HBM 관련주라든지 아니면 CXL 관련주 다 좋아요. 반도체 쪽에서는 앞서 보셨다시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DB하이텍도 오늘 4%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HBM 관련주 구체적으로 좀 짚어볼게요. 지금 DI가 6% 강세입니다. 13,900원, STI도 4% 이상 올라갑니다. 21,800원. 이오테크닉스 3.8% 올라갑니다. 14만 800원.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도 3% 오름세로 14,53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워트도 2% 올라갑니다. 그 밖에 지금 이오테크닉스 보셨고 MK전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1% 이상 올라가고 한미반도체 1.7% 상승하면서 89,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YC 테크윙, PSK홀딩스, KC텍 다 올라갑니다. 오늘 반도체 쪽 섹터 다 좋습니다.
그리고 양자 쪽이 좋아요.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 날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이 두 자릿수 상승률 반등을 좀 보여줬거든요. 오늘 국내 증시 쪽에서는 한국 첨단 소재가 지금 14% 급등합니다. 7,150원 선, 그리고 KCS도 6.58% 올라가고요. 우리로, 코위버도 각각 3% 안팎으로 상승합니다. 1,367원, 6,140원이고요. 그 밖에 지금 한국 첨단 소재 보셨고, ALT도 2.9% 올라가고 엑스게이트도 5.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양자암호, 양자 컴퓨팅 관련주들 흐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차전지 쪽도 좋아요. 특히 장비 쪽이 괜찮은 것 같네요. 지금 CK솔루션이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네. CK솔루션. 오늘 76% 급등합니다. 26,400원 선 움직임 이어지고 있고, 한빌레이저도 4% 올라가고요. 파인텍, 나인테크 모두 5%에서 3%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 우신시스템, 피롭틱스, DIT, 하늘반도체 다 올라갑니다. 자, 지금 한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시각 9시 5분 향해 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 보여줍니다. 271억 원 매수 우위, 개인과 기관은 각각 184억 원, 76억 원 순매도, 코스닥에서는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744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02억 원, 33억 원 매도 우위고요. 오늘 선물에서 외국인 많이 사요. 지금 2,200계약 넘게 순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조금 떨어진 상황인데, 자, 오늘 달러 환율 정기장 마감 대비로 1원 80전 하락한 1,452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코스닥이 지금 윗꼬리 달고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네. 예. 또 지난주는 또 코스닥 열심히 사더니 외국인들이 지금은 또 그거 하고 2,590 공방 여기서 2,600을 오늘 갈 수 있을 힘이 있을런지. 오늘 외국인이 국내 증시 대표하는 IT 섹터하고 반도체 쪽을 사주니까. IT 쪽. 삼성전자는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데 예. 이제 두 번째로 121선 출하인데 이게 지금 모양은 이쁘거든요. 딱 이동평균선들을 수렴했다가 한번 실패하고 지금 이제 열려고 하는데, 이제 열고 나면 이제 위가 휑해지면서 좀 매매하기가 편해지는 네. 구간이 올 것 같아가지고 이 삼성 망한다는 얘기 참 오래됐는데 대표님, 우리 국내 얘기는 좀처럼 안 하십니다만 별로 감동은 못 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라는 대기업이 우리 업계나 국민들한테. 근데 주가는 더 빠질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사실 5만 원 초반 한 5만 3, 4천 원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씀드리면 좀 돌팔매를 맞을지 모르겠어요. 작년 여름에 네. 절대 그 비관론을 여러분께 전달드리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 같이 하시는 대표님의 친사촌 동생님께서 네. 퀄컴의 그 반도체 웨이퍼 담당 디렉터거든요. 네, 미국 네. 현지에. 예. 그분이 1년에 한두 번씩 아시아 순방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련 회사들 이렇게 점검도 하고 네. 이런 거겠죠. 작년 여름에 같이 식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예. 삼성전자를 만나지 않고 예. TSMC를 바로 만나러 간다. 그리고 바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요? 조금 좀 슬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방송이니까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런데, 그래서 그때 좀 걱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처져 있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더 깊은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네. 현업에 있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좀 흔들흔들 하더니 그래도 한 5만 6천 원, 5만 7천 원 이렇게 왔다는 거는 그래도 저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표 회사니까. 잘 돼야 되죠. 네네. 예.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S&P 500 다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계절적으로 원래 3월 달이 조금 약세장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펀더멘털 리스트를 지향을 하긴 하지만 예. 연초 계절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제가 드린 말씀에 칼슨 인베스먼이 이런 그 재밌는 데이터들을 잘 만들어서 발표합니다. 네네. 지난주 금요일 날 발표한 자료인데, 과거 20년의 S&P 500을 월별로 쭉 통계를 내보니까 3월 둘째 주가 가장 그 저점이었었다는 것이죠. 3월 둘째 주. 네네. 지난주 그게 지난주지 않습니까? 예. 물론 칼슨 인베스먼이 그 어떤 세력처럼 이러니까 또 이거 만들어내고 이런 회사는 아닙니다. 굉장히 큰 회사고요. 근데 우리가 2022년까지 굳이 볼 것도 없이 2023년, 2024년만 우리가 돌이켜 보면 2023년도에
연초 한 2, 3월 달, 3, 4월 달에서 14%인가 빠졌습니다. S&P 500이. 그때는 물론 그 실리콘밸리 은행들, 지방은행들 파동이 있으면서 빠졌다가 그 이후에 다 회복을 했고 그 해 가을에 또 한 번 한 8%, 7% 빠졌거든요. 그때 물가가 아직 덜 빠졌으니까 덜 안정됐으니까 금리 안 내려줄 거야. 이것 때문에. 그리고 2024년만 봐도 연초 2월, 3월 잘 기억나시겠지만 그 파월이 매파적인 발언을 2번 합니다. 예. 그때 그래서 한 5, 6% 쑥 또 빠집니다. 그리고 작년 가을, 작년 가을은 워낙 잘 기억하시겠죠. 엔캐리니 뭐니 이런 핑계를 댔지만 그때 또 일주일 만에 한 12%, 10% 빠지는 매년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이런 계절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계절성이 뿐만이 아니라 3월 달이 개인 소득세 납부 기간이고 미국에 9월 달이 또 법인세 납부 기간이란 말이죠. 예. 9월 달은 또 유대인들의 그 신년제라고 해서 로시아샤나라는 이런 계절성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적으로만 보자 그러면 3, 4월이 이런 관세가 아니더라도 항상 계절적으로 약한 시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좀 고려했을 때 아까 그 스큐 지수 같은 것도 아주 탄력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래서 3월이 뭐 단기 바닥 정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그걸 경제방송, 주식방송 갖다 이렇게 뭐 진행하기도 하고 뭐 패널로 나가기도 하면서도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경제 상황이나 금융시장을 갖다 전망함에 있어 가지고 정치적 상황 이걸 갖다가 빼고 다들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야말로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방송국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스럽고 뭐 개인 유튜브를 뭐 운영한다든지 한다면 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모든 채널에서 다 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너무 어떻게 보면은 완전 안고 없는 찐빵이죠.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죠. 네. 우리도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 여파는 감당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갈라져서는 이거는 대화와 설득의 차원이 아니니까. 네. 근데 이 부분이 분명 중요할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가장 생각하고 중요한데 다들 언급은 안 하죠. 있습니다. 네. 서로 회피하고 이번 외면하고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다루지도 않죠.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뭐 며칠, 몇 주, 몇 달 차원이 아닌 큰 갈림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그 와중에 또 트럼프나 베센트나 메시지는 그 과정에서 단기적인 고통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그 얘기고. 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조금 이질적인 답변일 수도 있는데 네.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경제 그럼 펀더멘털을 월가에서 어떤 말씀드리는 코멘트를 나오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예. 스캇 베센트나 도널드 트럼프 지금 보시는 그러니까 내용은 그런 거죠. 네네. 아까 저기 소장님께서 요약해 예. 주신 대로 단기적으로 좀 불안할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바꿀 거고 네. 이건 정말 본격적인 게임이 되면 훨씬 더 큰 퀀텀 점프가 올 거야. 자본시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메시지를 계속 주고 네. 있고 제가 지난주에 조금 눈여겨봤던 게 마이크 윌슨이라고 그래서 이 모건 스탠리가 전통 그동안에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시장을 봤었던 하우스입니다. 저 친구는 좀 곰 진영이잖아요, 주로. 네네네. 네. 그런데 최근에 좀 이제 불리시하는 이쪽 견해로 바꾸고 있단 말이죠. 네. 이분이 지금 여러 얘기 중에 두 가지를 저는 포인트아웃을 하고 싶은데 3월 말경 정도가 지금 기업 실적 전망 자체도 안 좋아지는 거죠. 물론 이것도 이제 전망이니까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거조차도 3월 말경에 달러 약세나 금리 하락이 이제 반영이 되면 네. 기업들의 EPS라든가 긍정적인 총매가 될 거다 아마 그런 시기가 될 거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아주 그 비관론이었던 분도 3월 말 정도를 지금 시기적으로 네. 반등할 수 있는 타이밍으로 본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도 그런 그 정치 부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사실 FMC는 정책 부분이면서도 지난주에 왜 그 조금 말씀 주셨지만 정치적인 조직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패드라는데 네. 우리가 패드 얘기를 많이 안 했습니다 이제까지. 근데 시장이 더 안 좋아지거나 펀더멘털이 더 훼손이 된다고 하면 가장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패드의 풋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조금 뭐 쉽게 표현드려서 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번 주에 금리 인하를 한 차례 해줘 버린다. 그럼 시장은 날아갈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아주 그 직접적인 긍정적인 조치가 하나 남아 있다는 거잖아요.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큰 문제 없다. 그리고 본인이 보는 그 5,500포인트가 지금 가장 저점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 갈 거다라는 뜻이 아니라 비관적으로 볼 때 저점이 5,500인데 거기에 지금 거의 근접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실적도 곧 이제 뭐 하락하는 전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금리 하락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긍정적으로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할 거다. 3월 말 정도 되면. 그리고 페드 풋이 아직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페드가 지금 정책 금리가 4.5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2년 전에 불과 0.25까지 내렸 수준이었습니다. 정책 금리가. 그럼 지금 여유 있게 봐도 4.2 정도를 충분히 내릴 수 있는 실탄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뭐 그 미국의 보고서가 페드 드라이 파우더라고 표현을 이미 하더라고요. 드라이 파우더가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고려했을 때 일단 펀더멘털 체질 자체도 아직은 관세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지만 실제 펀더멘털이 훼손되는 그림도 전혀 나오고 있지 않고 아까 우리가 노동시장도 봤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 펀더멘털 긍정적으로 여전히 보고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반영하는 주식시장 기본적으로 우상향의 여지는 아직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야, 지금 삼성전자가 대단합니다. 장중 5%도 막 찍고 저 종목이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동평균선 수렴 이후에 한번 이렇게 폭발적인 그걸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보이는데 외국인들 벌써 엄청 사죠. 지금 14분 지났는데 3,600개가 넘는 선물 매수. 예. 이렇게 되면은 뭐 작심한 듯이 덤빕니다만 이 와중에 저 마이클 윌슨이 조심해라 너희들 이거 가짜야 또 빠질 수 있어 이런 소리 해주면 좋겠구만. 왜냐하면 저도 이미 반꿀 반열에 올라섰습니다만 진반꿀이라고 뭐 오르니 내리니 이진우 반대로 하면 돈 된다고 반꿀 개념에 반열에 올라섰습니다만 이럴 때는 마이클 윌슨처럼 평소에 이렇게 베어리시한 비율을 자주 얘기하던 사람은 계속 베어리시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 좋은데 저 양반이 또 오른다 하니까 또 찝찝하네. 아유,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그래요.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기 바랍니다.